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사입니다. 검색창 킹사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클립이 같이 동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검색창 킹사 여러분이 필요하신 발에 짝 양말 묵묵히 말없이 여러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봉사하고 있는 발에 짝 양말. 네. 여성, 남성, 아동 여러가지 덧신 등등 여러분이 필요하신 건 거의 다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과 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합과 충.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면서 되도록이면은 도면을 많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과 충. 십신 끝나고 합과 충 두 번째 합과 충. 합과 충 더하고 그리고 부딪히고 합충의 이치를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달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통달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합충의 이치를 이해하면 사주 명리, 사주 원국, 사주 팔자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우주의 질서를 합충 이론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충의 미묘한 변화를 알면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충의 미묘한 변화를 안다는 것은 간지, 천간지지 22자, 천간열지지 12, 그래서 22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간지 22자는 우주의 기운을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우주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고방식이고 사주 명리 가로 열고 동양 철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이 합충 이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단번에 꿰뚫으려고 서두르지 말고 담담하게 천천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포기도 금물입니다. 일단 몇 개만 내어놓고 천천히 생각하자는 마인드로 정진하시면 어느새 사주 명식을 보는 눈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좀 더 많은 도표와 친절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했던 것 잠깐 언급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합과 합합의 차이. 이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제 천간의 합의 종류가 나와있죠. 이거는 아주 천간의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어제 웬만하면 애호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숙지하셔야 완벽하게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천간합 종류, 즉 천간합의 종류는 천간갑, 갑기토. 그래서 읽을 때는 갑기합화토, 한글로도 나오고 한문으로 나오고 혹은 갑기합토. 그리고 을경금은 을경합화금 혹은 을경합금. 그리고 병신수는 병신합하수 혹은 병신합수.
그리고 정임목은 정임합화목 혹은 정임합목,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무게화는 무게합화 혹은 무게합화. 좀 익수가 능숙해지면요, 이 그대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게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우선 원칙대로 기초적인 걸 정해진 대로 배우셔야, 나중에는 생략해도, 그때 가서는 생략할지라도 지금은 원칙대로 갑기, 합기는 화토, 갑과 기가 합해지면 토로 변한다. 그래서 화는 변한다는 거고, 그리고 갑기는 갑과 기가 그대로 뭐할 때는 토로 뿜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천간합 읽는 방법은 갑기 합화토는 혹은 갑기 합토, 그리고 을겸 합화금은 혹은 을경 합금, 그리고 병신 합화수는 혹은 병신 합수, 정임 합화목은 혹은 정임 합목, 무게 합화화는 혹은 무게 합화. 아주 유명한 천간합의 공식입니다. 알파벳, 그러듯이 공식,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합과 충에 관해서 논할 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풀 수도 있고 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숙지 외우셔야 된다는 것 말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외에 10개의 천간은 서로 짝이 있고, 갑병무경님 이건 양간이고, 을경지신계 이건 음강, 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가 짝을 이루듯이 이것도 바로 천간에도 음양이 있다. 그리고 지지에도 음양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짝을 만나면 오행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오행, 목화, 토, 금수, 이걸 오행이라고 그랬죠. 계속 십신에서 여러 번 기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걸 생각하고, 자꾸 되도록이면 반복하는 시간을 줄이고, 처음 나오는 건 되도록 반복하도록 하고, 좀 많이 들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은 좀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 천간합은, 천간 하늘의 기운이죠. 하늘, 땅. 그러듯이 1 더하기 1은 2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합과 합화의 차이, 합하고 화하고는 합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합은 뿜어내는 거, 화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차이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충이 나올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한자를 잘 보시면 합과 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도면을 보면 합하고 가로 열고 한문으로 합, 그리고 또 화는 가로 열고 한글로 화 해놓고 가로 열고 한문으로 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 들어갑니다. 이 공식에는 이에서 한자를 잘 보시면 합과 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은 합친다는 말이고, 말 그대로 더할 합자 아닙니까? 합은 합친다는 말이고 더한다는 얘기고, 화는 변한다는 말입니다. 시공에 존재하는 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 경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드리면, 어린애 응애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시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백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공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세월의 장사가 없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영웅호걸,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들도 때는 시간, 세월은 이길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가고 빈손으로 가고, 세상 이치 아닙니까? 정말 생기가 넘치고 기가 넘칠 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세월은 못 이기고 가잖아요. 그 유명한 진시황제도 불로초고 걸어다니고 오래 살고 싶었어. 안 되잖아요. 세월은 이길 수 없다.
예, 우리 선인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예, 할아버지를 보시면 다 저승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시공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도 어린 깐난애가 응애 헛된 것이 지금 나이가 먹어서 100발이나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됐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화는 변화. 최고 그러니까 변화를 알아야 된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지금 벌써 5월 반년이 가버렸잖아요. 5월 중순이잖아요. 정말 빠릅니다. 세월은 유수라고 하더니 말없이 척, 초가 분, 분이 시, 시가 일, 일이 달, 달이 월, 달이 월이죠. 월이 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공식에는 갑기, 합화토는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토로 변한다라고 뭉뚱그려져 표현되어 있지만, 네, 아리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뭉뚱그려져 합과 화는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합은 갑목과 기토는 만나면 토의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니까 갑과 기토가 더해지면 만나면은 토의 기운을 뿜어낸다. 이게 합이고요. 그리고 화는 반드시 이 용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는 갑목과 기토는 그래야 합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변한다고 그러죠. 변한다. 합은 더하는 거고, 화는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갑목과 기토는 만나서 토로 변한다. 이것이 화입니다. 갑목, 기토가 완전히 합과 화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합은 갑목과 기토는 만나면 토우 기운을 뿜어낸다. 네, 토우 기운을. 그렇지만 화는 갑목과 기토는 만나서 토로 변한다. 완전히 갑목, 기토가 그러니까 기토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원래 토니까 갑목은 나무에서 흙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 변한다. 네,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역시 여기에 더 설명이 강조합니다. 같은 개념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즉 뿜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변한다는 무슨 말인지 정임 한목을 예로 들어 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임 한목, 정과 임이 만나면 목을 정임 한목을 예로 들어 합부터, 우선 화도 있는데 합부터 먼저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면을 보시죠. 이렇게 도면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합과 합화의 구분 역시 정임 한목의 예시, 그리고 합과 합화의 구분 역시 정임 한목의 예시,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에 간단히 끝날 수가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 그리고 기초가 없으신 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되도록 도면, 그리고 설명을 좀 짧은 설명으로 정임 한목의 예시, 지금 천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지는 생략한 겁니다. 네, 지지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천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간의 임수,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우측 합과 합화의 구분에서 정임 한목의 예시했죠. 천간 지지로 나누는데 천간에는 전혀 표시가 없죠. 왜냐? 지지. 지금 천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의 임수, 월간의 정임, 정화. 그래서 정임, 정과, 임과 임수와 정화가 만나면 목의 힘을 뿜어낸다는. 그리고 다음은 역시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천간의 임수와 월간의 정임, 정화는 이렇게 임수도 목, 정화도 목, 그래서 이렇게 목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은 인접한 정화와 임수의 조합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온다. 그래 인접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연간과 월간에 있는 연간의 임수와 월간의 정화가 가까이 있죠. 정화와 임수의 조합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온다. 다음은 정임 역시 정임 한모고 예시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러온 성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입니다. 왼쪽 두 번째 그렇죠. 월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가 아니라 연간의 임수, 월간의 정화. 그래 정임 한목인데 역시 임수도 목, 정화도 목. 그래서 천간에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러온 성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정임 한목인데 자신의 정과 임수와 정화가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불러온 성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을 불러왔으니 그걸 불러온 성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목의 성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과 합하의 구분 계속 나옵니다. 정임 한목의 예시 한 번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여러분의 우측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 합과 합하의 차이 해서 지금 우측인데 연간의 임수와 월간의 정화와 일간의 병화 이렇게 그래서 일간 기준이 나타났을 때 정임 한목 그래서 밑에 또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어떻게 일간이 병화라면 일간이 없던 병화가 나타났잖아요. 일 밑에 바로 병이니까 천간을 뜻하기 때문에 일간이 됩니다. 병화가 일간. 일간이 병화라면 십신으로 볼 때 정화는 급제. 그렇죠? 정화도 불이고 병화도 불인데 서로 음양이 십신일 또 음양이 다를 때는 급제. 음양이 같을 때는 비견. 같은 불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급제고 임수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왜냐?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수극화. 물상면으로 말하면 물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극화. 오행면으로는 수가 화를 극합니다. 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왜 편관이냐?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병화도 양화 그리고 임수도 양수 그래서 음양이 같은데 그걸 하기 때문에 임수는 편관이 십신상으로 편관이 되겠습니다. 볼 때 정화는 급제 임수는 편관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 다음에 또 왼쪽 두 번째 칸 두 번째 중간에 첫 번째 설명 끝나고 두 번째 첫 칸 우측 설명이 끝났고 이제 왼쪽 합과 합하의 구분 정임 한목의 예시 해가지고 천간에 병화 일간이 있을 경우 연간의 임수와 월간의 정화는 연간 임수 연간의 임수는 십신상으로 편관이고 월간의 정화는 십신상으로 급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불인데 그래서 정화 급제와 임수 편관이 목 인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 합에 관해서 정임 한목 합에 관해서 예시를 지금 밑에 설명이 정화
정화 급제, 병화가 일간일 경우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십신상으로 급제. 그리고 임수는 서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수과 화를 극하기 때문에 편관, 음양이 같으니까 그거는 것이 관이잖아요. 그래서 편관. 그래서 정화 급제와 임수 편관이 목 인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화와 임수가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과 합화의 구분. 합 정임 합모구 예시 해가지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인성의 성질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측, 맨 밑에 우측을 보시면은, 맨 밑에 우측을 보시면은, 맨 밑에 우측 이렇게 급제 편관 이렇게 나와 있죠. 급제 편관 바로 밑에 인성으로 파란 글씨가 나와 있죠. 인성 파란 글씨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연간의 임수와 월간의 정화가 정임 한목을 해서 모구 구실을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목은 화를 목생화해서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도 인성이 되고, 그리고 정화도 인성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임수나 정화가 병화를 위해서는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생화, 생활의 기준에 인성이 된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인성의 성질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과 합화의 구분, 마지막 네 번째 좌측입니다. 자, 합과 합화의 구분. 정임 합목의 예시. 천간은 임수, 정화, 병화 일간 이렇게 했는데, 편관, 그리고 임수는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수화, 그래서 음양이 같아서 편관. 정화는 병화와 같은 화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 음양이 같으면 비견. 십신상으로. 그리고 목인성. 목은 인성이다. 왜냐? 정임 한목, 목이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해주는 것. 일간, 주인공을 생해주는 것은 인성, 도움 주고 살려주고, 그게 바로 인성이잖아요. 십신상. 그래서 목은 병화를 기준할 때, 화를 기준할 때 인성이다. 목생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합에 의해 정임, 정화와 임수가 언제든 대기하고 있는 목 인성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합과 충하기 전에 십신을 여러 번 계속 중요하다고 섭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조 명리를.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십신을 이해를 하셔야 이게 또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예시도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도면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합과 합화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임 한목의 합에 관해서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가 설명이 끝나면 다음 이어집니다. 설명이 되면 화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도면이 나오는 것은 화에 관한 설명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합에 관한 설명이 끝나면 화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합은, 지금 설명이, 합은 두 개의 천간이, 천간, 하늘의 기운, 예를 들어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두 개 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합은 지금 정임 한목이잖아요. 월에 년에 임수, 그리고 월에 정화, 그래서 정임 한목. 합은 두 개의 천간이 만났을 때
해당하는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해당하는 기운, 모국 기운을 정임 한목일 때 임수와 정화는 모국 기운을 뿜어낸다. 자기 성기는 정화와 임수는 그대로 성기를 유지하면서 모국 기운을 뿜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예, 임수와 정화는 나는 나를, 임수와 정화는 나는 나대로서 존재하고 추가로 해당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모국 기운을 뿜어내, 정화도 임수도 같이 모국 기운을 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의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토 기운을 뿜어낸다. 갑목과 기토, 갑비 토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애호란 얘기가 그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애호집니다. 처음에 한 번에 애우려고 하면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면 에이 귀찮아 힘들어 내 머리로서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명언입니다. 형님. 급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머리가 천재라면 이렇게 요즘 말로 그 참 노래 잘하는 신동 천재라는 말 많이 듣는 김태현처럼 머리 좋으면 이거 한번 쓰고 읽어보면 그래? 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시기하다 보니까 대우를 받죠. 그런 사람이 흔해버려 와요. 대우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세의 영웅처럼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10중 8구는 도토리 기저귀 머리가 거기에서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출난 사람, 이런 사람, 제복 있고 크게 큰 인물 아니면 이렇게 신동 천재라는 말 들은 사람을 하늘에서 딱 점지해 준 사람들, 팔자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범부들은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잘해보면 똑같아버리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머리 나쁘다고 탓하지 마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노력, 그 유명한 발명왕, 우리가 지금 전기 때문에 밤에도 대낮처럼 밝혀지잖아요. 노력 99%, 천재 1%라고 그랬어요. 그 천재가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 머리 믿고 노력 안 하면 노력에 처입니다. 노력한테 처입니다. 가장 쉬운 토끼와 거북의 우화, 저는 그걸 정말로 실감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주 믿고 토끼는 먼저 껑충껑 빨리 가서 딱 잠깐 쉰다고 자는 게 잠들어 버려가지고 어느새 거북이가 목적지에 도사리가 만세 부르는데 그때 느껴서 그래서 천재와 둔재 차이가 노력 99%, 천재 1%, 자기 머리 밑하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머리 나쁘고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 그리고 책 그리고 블로그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거 나의 사주 명리 책명입니다. 나의 사주 명리,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 책. 그래 자기 사주 풀면 나무 사주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주 명리 책, 출판 날 그리고 저자 현명 책, 이걸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1권입니다. 다음 2권은 사주 풀이까지 나온답니다. 그걸 6월달 정도 나온다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블로그 지금 현재 조회수가 2,500만 정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되죠.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녕 사주 명리, 이게 블로그입니다. 안녕 사주 명리. 거기에 세세하게 기초가 없는 사람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10번 이해하면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 사주 명리와 동시에 내내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5년 이상 계속 블로그 진행하고 있는데 초지일관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블로그 유명한 안녕 사주 명리, 그리고 책 나의 사주 명리 날 출판 저자 현명, 명리 블로그도 현명, 책도 저자가 현명, 1권
이거는 앞으로 6월달, 앞으로 한 달 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접하시게 되면, 그리고 책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 더더욱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언젠가 나무 도움 없이 자기 사주, 팔자 뽑을 수 있고, 식구들 뽑을 수 있고, 남들 봐줄 수 있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절대 급한 건 금물이고 포기도 금물입니다. 좀 어려우면 다시 또 제 방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십신 처음부터 계속 이어서 끝났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합과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한 차원에서 처음부터 한번 쫙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게 앞에 기초가 확립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바로 알아들이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를 모르면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재미가 붙어야 의욕도 나고 하고 싶고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 방송 언제 나오지?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딱 지금 여러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도모 섬기를 주시면 정말 또 많이 이 명리에 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현재 여건상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도움 주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킹삭 들어오셔서 어차피 어디에서도 사시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국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산 품질 대한민국 1번이라도 과언이 않은 국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뒤로 오셔서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공생하는 거죠. 17번 상부상조.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 여러분은 제게 도움을 드려. 그래서 유익한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합은 두 개의 천간이 만났을 때 해당하는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천간, 임수, 월간, 정화, 이게 정임 한목인데 이렇게 같이 합할 때 목이 되는데, 이거는 정화와 임수는 그대로 자기 성기를 유지하면서 모구 기운을 뿜어낸다.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목과 기토, 갑기토거든요. 갑기 유명한 천간의 공식 갑기토, 갑과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토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갑목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 기운을 추가로 뿜어냅니다. 그리고 기토는 이미 기토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토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목은 토의 기운을 뿜어내지만, 갑목은 갑목대로 성질을 유지하면서 토 기운을 뿜어내지만, 이미 기토는 기토이기 때문에 토의 성질, 이미 기토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토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수 기운을 뿜어냅니다. 병신수라고 그랬잖아요. 병신수, 병과 수, 신금, 천간의 신금, 병화와 신금. 병화는 양화, 신금은 음금, 경금이 양금이죠.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더해지면 수 기운을 뿜어냅니다. 병신수. 그래서 천간의 유명한 공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화는 병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수 기운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신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 기운을 뿜어냅니다. 수 기운을 신금이 수 기운을 쓸 때 유리하면 수 기운으로 기운을 언제든지 뿜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해당 기운을 추가로 뿜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합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해당 기운을 추가로 뿜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잘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추가 기운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화는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운 자체, 예를 들어 갑기토면 갑목이 토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자기 그 목이 없어져 버리고 토로 변해 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화, 화할 때 화, 변화할 때 화, 변화화. 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합일 때는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데 화일 때는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얘기. 화하고 합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걸 그래서 화가 되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해서 도면이 나옵니다. 합과 합화의 구분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합의 설명이 끝났고 화에 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나와있죠? 도면이 합과 합화의 구분에서 이렇게 도면이 나왔습니다. 우측에 먼저 합과 합화의 구분 화, 정임 한목의 예시. 역시 정임 한목 합에 있을 때도 정임이라고 했었는데 계속 화일 때도 정임 한목 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월간, 연간, 임수, 그리고 월간 정화, 정임 목이죠. 한목. 그래서 화로 이게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이라고 화살표 우측에 나와 있죠. 사주 명식 우측에 정임이 만나면 목은 합일 때는 성질은 임수 정화가 그대로 성질은 유지하면서 모구 기운을 따로 뿜어내는데 화일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화는 말 그대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성질이 바뀌어 버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화와 임수는 수 기운을 불러오는데 정화와 임수는 수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처럼 목 기운을 불러오는데 지금 우측 설명이 지금 우측 설명이 화는 말 그대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성질이 바뀌어 버린 것을 말한다. 아까는 성질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일 때는. 근데 화는 완전히 성질이 변해 버린다는 거죠.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정화와 임수는 목 기운을 불러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측도 여러분의 좌측 합과 합화의 구분 화 정임 한목의 예시 이렇게 내가 원래 뭐했지 하고 목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좌측에 합과 합화의 구분에서 정임 한목의 예시. 그래서 정임 내가 원래 뭐했지 했죠. 완전히 목목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연간에 임수였잖아요. 그리고 월간에 정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으로 딱 변해버리고 보니까 내가 원래 뭐했지 하고 우스갯소리를 좀 해놨죠. 표시를 해놨잖아요. 내가 원래 뭐했지 나오잖아요. 연간목, 월간목. 원래 연간은 임수, 월간은 정화했잖아요. 그런데 목으로 변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뭐했지 그래서 합과 달리 정화와 임수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아까는 합일 때는 성질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목의 기운을 뿜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성질을 유지하면서 합일 때는. 그런데 화일 때는 합과 달리 화일 때는 정화와 임수는 자신의 성질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목으로 존재한다. 목으로 변해버린다. 목으로 그리고 임수와 정화는 정임 한목인데 합일 때는 그대로 성질을 정임 임수 정화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면서 목 기운을 뿜어내는데 화일 때는 정임 한목일 때 목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 화학작용 그래서 변해버린다 해서 정형 이렇게 목목 해버리잖아요. 임수 없어져 버리고 정화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원래 내가 원래 뭐했지 하고 가르치는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합과 달리 정화와 임수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목으로 존재한다. 합과 합화의 구분 과 맨 마지막 도면 맨 밑에 보시죠. 합과 합화의 구분 정임 한목의 예시. 지금 천간에서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합과 합화의 구분 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주는 연간이 목, 그리고 월간도 목, 일간은 간목, 그리고 시간은 을목, 그리고 여기 연지에는 인목, 월지에는 묘목, 그리고 일지에는 인목, 그리고 시지에는 묘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순수하고 단일한 기운인 천간이 자신의 기운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여건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말하자면 지금 보시면 원래 그냥 이게 편한데 했습니다. 원래 연간 임수, 지금 연간 임수, 월간 정화였잖아요. 그런데 정임 한복에서 목목 했잖아요. 근데 연간과 월간을 제한 나머지가 일간에도 간목, 시간에도 을목, 그리고 연치에도 인목, 그리고 월치에도 묘목이네. 월치에 묘목, 그리고 일치에 인목, 일제 인목, 그리고 시치의 묘목, 이렇게 주위가 온통 목으로 둘러싸였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임수와 정화가 있다면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차라리 행동통이라 너무 목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목으로 변해버리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편한데 목 주위가 온통 목이니까 우리도 목으로 화해버리면은 편할 것 같다 해서 순수하고 탕이라는 기운인 천간이 자신의 기운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여건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면을 많이 보여드리고 또 했기 때문에 설명으로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천간은 순수한 하늘 가로 열고 우주 가로 닫고 우주의 기운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합은 되지만 화는 되지 않습니다. 갑기합토의 예를 들면 갑기합은 이루어지지만 간목이 토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간지의 상황이 정말 독특할 때 천간은 주변의 기운에 동화되기에 화해 버립니다. 완전 예를 들어 임수 정화가 완전히 목으로 변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시처럼 주변이 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수 정화만 빼면 모두가 목기운이다. 가득 차 있을 때 정화와 임수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목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으로 그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되었다. 나가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합이 되고 화가 되는가 물음표입니다. 둘째, 합은 무조건 이루어지나 물음표. 합이 되는 조건이 있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사주 명식을 예로 들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많이 적극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창 킹삭입니다. 감사합니다.